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98쪽, 99쪽에 시간은 어떻게 더하고 뺄까요? 첫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짧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식까지 맛있게 먹은 지혜와 오빠는 조금 나른해졌어요. 어머니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계셨죠. 어머니, 뭐 들으세요? 저도 음악 들을래요. 지혜가 졸랐어요. 그래? 여기서 듣고 싶은 음악을 골라보렴. 어머니는 음악 목록표를 보여주셨어요. 목록에는 동요, 만화영화 주제가, 피아노 연주곡 등이 있었어요. 어떤 음악을 들을까? 지혜는 동요부터 한 곡씩 들어보기로 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지혜네가 가족여행을 가고 있죠? 지금 기차 안에서 지혜와 지혜 어머니께서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았겠지만 목록표 중에서 어머니께서 제시하신 음악 목록표 중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 목록표가 98쪽 위에 보면 그림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음악 종류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재생시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음악 목록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점 어떤 것이 있을까? 살짝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점들 알 수 있나요? 그래요. 어떤 거죠? 맞습니다. 음악의 종류로는 동요, 만화, 영화 주제가, 피아노 연주곡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점 어떤 것이 있죠? 맞아요. 피아노 연주곡이 재생 시간이 가장 길고 만화, 영화 주제가가 재생 시간이 가장 짧다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 시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음악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을 재생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 이것도 재생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는 동요를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동요를 듣기로 하였는데 동요가 끝난 시각을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 부분은 기억을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재생 시간이라는 말이 있고요. 시간. 그리고 여기에는 또 동요가 끝난 시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과 시각. 이게 어떤 의미였었죠? 우리 기억을 좀 돌이켜 봅시다. 시각이라는 건요. 우선 시각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랑 선생님 생각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시각은 시간의 어느 한 지점을 뜻하는 말이죠. 딱 그때 이게 바로 시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2020년 6월 4일 오후 1시 18분
27초. 이렇게 시간의 어느 한 지점 딱 이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라는 건 뭐냐? 시간이라는 거는 바로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이것을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2시간 3분 17초. 할아버지 댁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 딱 10시에 출발했어요. 딱 10시. 그 출발 시각이죠. 그런데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고 보니까 12시 3분 17초였어요. 그것도 바로 시각이죠. 그런데 집에서 출발한 시각,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 도착한 시각, 그 사이, 바로 2시간 3분 17초라는 것은 시간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시 떠올려 보았어요. 지혜가 동요를 듣기 시작한 시각은 바로 11시 20분 그리고 10초였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시계를 잠시 살펴보면요, 시바늘을 볼게요. 여기 지금 녹색 바늘이 시를 나타내는 바늘이죠. 11과 12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그리고 분을 나타내는 빨간색 바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바늘이 어디 가리키고 있냐면 숫자 4를 가리키고 있어요. 숫자 4. 몇 분이죠? 20분이에요. 11시 20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늘이 하나 더 있다 이야기했죠. 바로 초를 나타내는 초바늘이에요. 초바늘이 지금 2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초예요? 바로 10초예요. 그래서 지혜가 동요를 듣기 시작한 시각은 11시 20분 10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래 그림에서 보면요, 11시 20분 그리고 10초 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지혜가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점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지혜가 음악을 들은 시간은 얼마만큼이냐? 아까 우리 음악 목록표에도 있었지만 동요는 재생 시간이 2분 20초예요. 지금 동요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2분 20초 동안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에 2분 20초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요, 2분 20초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에 색을 칠해서 채워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동요를 들은 재생시간은 2분 20초였어요. 2분 20초.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바로 1분은 몇 초와 같다?
맞아요. 60초와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2분이라는 것은 몇 초에 해당된다겠죠? 60초 더하기 60초. 바로 120초예요. 120초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지금 20초만큼이 더 있어요. 그러면 120초에서 20초만큼을 더해주면 얼마만큼이 되느냐? 140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한 칸만큼이 이만큼이 지금 몇 초입니까? 바로 10초예요. 10초에서 20초 사이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10초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 140초만큼 칸을 쳐야 돼요. 그러면 몇 칸만큼 가면 돼요? 맞아요. 14칸만큼 가면 2분 20초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채웠겠지만 선생님도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할게요. 14칸.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9칸, 10칸, 11칸, 12칸, 13칸, 14칸. 그런데 선생님, 여기 왜 맨 앞에 한 칸 비우셨어요?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동요를 듣기 시작한 시각이 11시 20분 10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20분 10초가 되는 이 지점부터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14칸을 채워보았더니 이렇게 채워지네요. 이렇게 채워집니다.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채워볼게요. 이렇게 채워보았습니다. 이 채워진 부분만큼 지혜가 음악을 즐겁게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동요를 모두 들은 시각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 지금 시각이 몇 시예요? 바로 11시 22분 하고 몇 초요? 30초. 동요가 끝난 시각 11시 22분 30초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시계에도 우리 11시 22분 30초 나타내 보아야 되잖아요. 그럼 11시 22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1시와 12시 사이쯤이 될 거고요. 중간 살짝 못 가서 시를 나타내는 바늘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고요. 약간 짧죠? 그리고 분을 나타내는 바늘은 22분입니다. 22분이기 때문에 4를 가리키는 데서 몇 칸만큼 더 가야 돼요? 2칸만큼 더 갑니다. 이렇게요. 2칸만큼 더 갑니다. 2칸만큼 더 가는데 거기서 또 30초예요. 그래서 2칸과 3칸 사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길게 그려졌습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초도 있습니다. 초는 몇 초예요? 30초. 그래서 30초면 어디를 가리켜요? 바로 숫자 6을 가리키죠. 그래서 숫자 6이 이렇게 초를 나타내는 초바늘까지 그려 주었습니다. 이러면 지혜가 동요를 듣기 시작해서 끝난 시각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동요를 듣기 시작한 시각에다가 동요를 들은 만큼의 시간을 더해주는 덧셈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11시 20분 10초 더하기 2분 20초 만큼을 더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까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네. 선생님, 여기 지금 10초가 있고요. 여기 20초가 있으니까 이만큼 연결해주면 10초에 20초를 더하면 30초가 될 것 같아요. 30초. 그리고 선생님, 여기 지금 20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2분만큼 더해줬잖아요. 그래서 20분에 2분만큼 더하면 22분이잖아요. 22분이요. 그리고 여기 시가 있는데요. 11시. 여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1시는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은데요. 값은 얼마입니까? 11시 22분 30초. 위에서 우리가 구했던 11시 22분 30초. 결과값은 어때요? 그렇죠. 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결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덧셈식을 통해서도. 그런데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시간의 덧셈식에도 세로셈이 있을 수 있구나. 98쪽 아랫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11시 20분 10초. 이게 바로 지혜가 듣기 시작한 시각이고요. 그리고 더하기 할 때는 왼쪽 아랫부분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 덧셈식 할 때도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거죠. 곱셈식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릿수를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정확하게 맞춰 쓰는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로 초, 분, 시 그 자리에 어울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초 얼마예요? 20초. 20초는 초가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써주고요. 분 얼마예요? 2분. 2분도 분이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정확하게 맞추면서 분의 1의 자리까지도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선 이러면 우리가 식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1의 자리부터 더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초부터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10이 있고 여기 20이 있습니다. 더하면 얼마죠? 30. 단위는 초. 그리고요. 분으로 가볼게요. 20 더하기 2 얼마죠? 22. 단위는 분. 그리고 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래가 없어요. 11시. 그래서 값은 얼마예요? 11시 22분 30초. 아까 우리가 구했던 값들이랑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볼게요. 시간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지금? 힌트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 힌트잖아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은 무엇끼리? 맞아요. 초는 초끼리. 초는 초끼리. 그리고 분은 분끼리. 시는 시끼리. 더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초는 초끼리, 분은 분끼리, 시는 시끼리. 더하면 돼요. 그러면 수학 9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보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봅시다. 여러분들도 기차 타 보았나요? 선생님도 오래전에는 기차를 많이 탔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차 시간표 보도록 할게요. 출발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시각은 얼마죠? 19시 10분. 선생님, 19시 10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거 조금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19시 10분. 나타낼 때는 여기에선 이렇게 나타내요. 중간에 점점, 이것도 19시 10분이라는 의미인데 19시 10분이 하루 중에서 얼마를 나타내는 걸까요?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24시간. 그래서 오전 12시간, 그리고 오후 12시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쭉 지나고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우리가 정오, 다시 말해서 12시가 됩니다. 예. 오전 12시죠. 딱 12시가 되는데 이 12시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오후 1시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오후 1시라고도 하지만 12시에서 얼마만큼 지난 시간이에요? 바로 1시간만큼 지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오후 1시를 12시에다가 1시간만큼 더해서 몇 시라고도 해요? 13시라고도 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후 1시는 13시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19시라는 거는 몇 시를 뜻하느냐? 여기에서 12만큼을 빼면 얼마예요? 7이거든요. 바로 12시에서 7시간만큼 지난 오후 7시란 뜻이에요. 오후 7시 10분이겠네요, 여기는. 예. 그래서 19시는 오후 7시와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3시다. 그러면 이거는 몇 시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루가 모두 지나기 전인 오후 11시를 의미합니다. 이만큼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19시 10분, 다시 말해서 오후 7시 10분에 출발을 한대요. 오후 7시 10분에요. 출발해서 어느 지역들을 지나느냐? 대전, 동대구, 울산, 그리고 부산까지 갑니다. 아주 멋진 도시들을 많이 지나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런 물음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출발 시각 얼마였었어요? 19시 10분이었거든요. 부산에 도착한 시각 얼마입니까? 21시 40분이에요. 오후 9시 40분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도착했는데 이 사이의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착한 시각에서, 이게 지금 부산 도착 시각입니다.
예. 도착한 시각에서 출발한 시각을요. 출발 시각이요. 출발 시각을 선생님 빼줘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도착을 이때 했는데 출발 이때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그 사이 값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걸렸는지 한번 구해보죠. 우선 40분이었는데 여기는 1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 값 얼마죠? 아, 30분. 그리고 선생님 여기는 21시인데 여기는 19시예요. 얼마 걸렸어요? 2시간.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 이렇게 가로셈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시간의 합을 구했던 것처럼 시간의 차에서도 세로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착한 시각이 21시 40분이요. 네. 그리고 빼기 할 때는 왼쪽 아랫부분이에요. 출발한 시각이 19시 10분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더했던 것처럼 어때요? 푸는 분끼리 40분에서 10분 빼줘봐요. 얼마예요? 30분. 그리고 C는 C끼리요. 21시에서 19시 빼볼게요. 얼마죠? 맞아요. 2.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C가 아니라 이때는 시각과 시각 사이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만큼 걸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의 차를 구하는 방법 아까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여기는 지금 분까지밖에 없지만 초는 초끼리, 만약에 초가 있다면 초는 초끼리요. 분은 분끼리. 그리고 C는 C끼리요. 아까는 더합니다 했지만 지금은 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조금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여기는 지금 동요를 듣기 시작한 시각이었습니다. 시각이요. 뒷장에 정리해 볼까요? 뒷장에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시각에다가 지혜가 음악을 들은 시간을요 더했어요. 시간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값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렇죠. 시각이 됩니다. 이렇게요. 시각이요. 근데 만약에 더한 게 아니라요. 시각에서 시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뭘로 나와요? 시각으로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요. 오후 2시 2시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30분만큼을 뺐어요. 그러면 나오는 건 얼마죠? 오후 1시 30분이라는 시각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지금 시각이었거든요. 도착 시각이었어요. 근데 출발 시각을 뺐어요. 시각에서 시각을 뺐어요. 여기는 시각에서 시간을 뺀 거고, 여긴 시각에서 시각을 뺐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간과 시간을 더했을 때 여기는 시간과 시간이요. 그랬을 때 나오는 값은 시간이 되고요. 시간에서 시간을 뺀 경우에 이때도 값은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1시간에서 30분만큼을 뺀다면 30분으로 나타나요. 이런 것처럼 시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99쪽에 이제 주사위 3번으로 가볼게요. 지혜와 오빠는 만화 영화를 한 편씩 보았습니다. 아주 재밌었겠네요. 물음에 답해 봅시다. 표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 제목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는야 명탐정, 우주탐험, 꼬마 여우의 모험. 그리고 영상의 재생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가장 긴 거 어떤 거예요? 나는야 명탐정. 이때 2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 정지하고 풀어본 후에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예, 이제 여러분들도 해결을 해보았을 텐데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요. 오빠는 12시 5분 10초부터 이게 시작 시각이죠? 나는야 명탐정을 보았습니다. 이 만화 영화요. 이 만화 영화. 요겁니다. 첫 번째 있는 만화 영화가 끝난 시각을 구해보세요. 아까 우리 음악 들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12시 5분 10초에다가 이게 시작 시각인데 에다가 나는야 명탐정 시간이 얼마입니까? 21분 이거 자리 딱 맞춰서 쓰기로 했죠? 45초 만큼을 더해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구해보죠. 10 더하기 45 얼마입니까? 55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26분이 됩니다. 그리고 시로 가볼게요. 여기는 그대로 12시. 그러면 값은 얼마죠? 12시 26분 55초가 됩니다. 이때 나는야 명탐정이 끝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예요. 지혜가 본 만화 영화는 12시 40분 10초에 시작하여 시작 시각이에요. 12시 57분 30초에 끝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까 우리가 기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갔던 그 문제 있잖아요. 비슷하네요. 지혜가 본 만화 영화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본 만화 영화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힌트는 뭐냐? 시작 시각과 끝난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영상 재생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각과 이 시각 사이에. 그러면 그 영상 재생 시간을 알면 이 중에 무슨 만화 영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도착 시각에서 출발 시각 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끝난 시각에서 시작한 시각을 빼는 거죠. 그러면 12시 57분이요. 30초. 이게 지금 끝난 시각이거든요. 여기서 빼주기. 어떤 걸 빼요? 12시 40분
20초. 네,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 나와요? 여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10만큼 빼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20초가 되겠고요. 그리고 57에서 40 빼면요. 17분. 이죠? C는 12에서 12 없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17분 20초 동안 본 거예요.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17분 20초 동안 봤대요. 그러면 이것을 힌트로 무슨 영상인지 찾아봅시다. 이 셋 중에 17분 20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바로 꼬마 여우의 모험. 그래서 지혜가 본 만화 영화는 꼬마 여우의 모험.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수학 98쪽, 99쪽에 시간은 어떻게 더하고 뺄까요? 첫 번째 시간 공부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은 수학 익힘 66, 67쪽 풀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